남편 서진이 해외 출장을 떠나던 아침, 민서는 그의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눌러 잠그며 마지막으로 옷깃을 다듬어 주었다. 늘 그렇듯 서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장기 프로젝트라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인지 눈가에는 조금의 피로와 미묘한 걱정이 비쳤다. 민서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없으면 심심하겠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밝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 계시잖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고 당신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 많이 의지해도 돼. 그는 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 속에는 존경이 묻어 있었다. 민서 역시 시아버지 박성호를 나쁘게 기억한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그는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다. 명절에도 살뜰하게 챙겨줬고 민서가 결혼 초 반찬을 태우면 웃으며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나도 젊었을 땐 계란도 못 뒤집었어라며 분위기를 풀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서진의 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한 달을 잘 지내보자는 마음이 더 컸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에 민서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나라로 향하는 서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짧게 응원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독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집에 도착하니 익숙한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반겨주었다. 혼자 있는 첫날 밤은 조금 허전했지만 시어머니가 보낸 전화 한 통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우리 며느리 첫날부터 울고 있진 않지? 시어머니 특유의 온화한 목소리에 민서는 적당히 웃으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다. 출근을 마치고 돌아온 둘째 날 저녁,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은 먹었냐? 전형적인 안부 전화였다. 민서는 간단히 대답하고 며칠 동안 편안한 일상을 이어갔다. 시댁과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걸어서 10분 거리라 가끔 반찬을 나눠주러 가거나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거리는 서로에게 부담도 거리감도 없이 편안한 간격이었다. 특히 서진이 출장 중일 때는 더 의지할 수 있는 가까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아주 작은 흔들림을 동반한 채 흐르고 있었다. 셋째 날 오전 민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연락했다.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올 수 있겠니? 급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민서는 업무가 있어 당장 갈 수 없다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짧게 그래,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묘하게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저 외로움이겠지 하고 넘겨버렸다. 저녁이 되어 민서가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씻고 저녁상을 차리려 할 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늘 말끔하게 차려입던 그가 운동복 차림에 약간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낯설었다. 근처 지나가다가 불 켜진 거 보여서. 그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서는 순간적으로 작은 긴장감이 스쳤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고 민서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았다. 시아버지는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겠다며 들어왔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중간중간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듯한 멍한 표정이 보였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민서는 작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상대는 늘 의젓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더구나 남편의 아버지였다. 짧은 방문이 끝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서는 이유 모를 찜찜함을 떨치지 못했다. 그저 조금 지쳐 보였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넷째 날 아침 민서는 회사로 향하기 전 시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어제는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답장은 한참 후에 도착했다. 응, 집에 있으려니 좀 답답해서 그랬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어딘가 예민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전 같았으면 농담을 섞어 답을 보내던 분이었다. 민서는 점점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말투, 갑작스러운 방문,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큰일이라고 믿기엔 근거가 부족했다. 단지 남편이 집을 떠난 후부터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 바랐다. 낯선 나라에서 바쁘게 하루를 보낼 남편에게 이런 모호한 불안감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불 꺼진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정적은 낮 동안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묘한 긴장감을 배로 증폭시켰다. 눈을 감으려 해도 시아버지의 조금 흐트러진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던 일상 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아직 작고 조용했지만 민서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발밑에 품고 서 있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이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남편이 출국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민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날도 따뜻하고 기분 전환도 필요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시아버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평소라면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지난 며칠간 느껴진 미묘한 불안 때문인지 마음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예민하게 떨려 있었다. 민서야, 너 지금 집이지? 아, 아니요, 아버님. 지금 퇴근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누가 다녀간 건가 했지. 민서는 순간 멈칫했다. 누가 집에 들어온다는 말인가. 현관 비밀번호는 본인과 서진 그리고 시어머니만 알고 있고 누가 무단으로 들락날락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마치 확신이 있다는 듯 누군가 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말투였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따가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제야 시아버지는 마음이 놓였다는 듯 허허 웃었지만 그 웃음은 다시 갑자기 딱 끊기는 바람에 민서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집에 도착한 뒤 혹시 몰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늘 보던 그대로였다. 잠시 후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시아버지였다. 민서야, 지금은 집이지? 네, 들어왔어요. 아버님 혹시 걱정되셔서 또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짜증이 섞인 음성이 들려왔다. 거길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갔냐? 내가 방금 갔었는데 아무도 없길래. 순간 민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금 그 몇 분 사이에 시아버지가 집 앞까지 왔다는 말인가? 이유도 없이? 아버님, 미리 전화 주셨으면 제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오시면 제가 놀라잖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짜증을 숨기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우리 며느리 보러 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요즘 너 좀 변한 것 같아. 그 말투는 예전 그가 아니었다. 자상하고 유머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서는 대답을 잊지 못한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민서는 또 카톡 알림을 받았다. 지금 일어났냐? 왜 답이 없니? 아직 세수도 하기 전 내리 3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전화. 아버님, 이제 막 준비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답이 늦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 그 말투에는 서운함이 아닌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한숨을 삼키며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다. 아버님, 저 출근 준비 중이라 바로 답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형태가 아니었다. 예민함과 불안정함, 누군가에게 과하게 매달리는 집착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화살은 유독 민서를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서는 회사에서 점심을 막 먹으려 할 때 시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지금 집에 누구 왔냐? 저 지금 회사에요, 아버님. 그러자 시아버지는 믿기 어렵다는 듯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누가 문을 열려고 하던데 내가 아니면 누구야? 민서는 순간적으로 손이 떨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시아버지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오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건 분명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요즘 좀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냐? 난 멀쩡해. 오히려 요즘 너의 태도가 더 이상해.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오히려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것이 시아버지를 폭발하게 만든 셈이었다. 전화는 시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남은 것은 민서의 벅찬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조심스레 문틈을 확인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갑작스러운 방문, 뜬금없는 추궁, 의미 없는 잔소리와 비난, 무엇보다 본인이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화부터 내는 모습이 가장 무서웠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민서의 심장을 조였던 숨을 조금 멈추게 했다. 혹시 치매 초기일까? 인터넷 검색창에 초기 치매 증상을 입력하자 화면에 떠오르는 문장들이 하나같이 민서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유사했다. 민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기분 탓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변화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쿵, 쿵. 심장이 순간적으로 털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표정이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민서는 두려움에 문을 열지 못한 채 휴대폰을 쥐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화면을 향해 중얼거리듯 말했다. 전화는 왜 안 받는 거니? 그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마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더 이상 무서워서 문을 열 수 없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냥하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어떤 불안정한 그림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서는 느끼지 못한 채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던 어느 날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막 머리를 말리려던 순간 갑자기 쿵 하고 쾅쾅 울리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다. 처음엔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뜨렸나 싶었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분명 누군가의 고함이었다. 거기 누구야? 나오라고 했잖아. 민서는 손에 쥔 드라이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몸을 굳혔다. 목소리의 방향은 시아버지가 사는 집 쪽, 너무나 정확했다. 그동안 예민해지는 말투나 갑작스러운 방문은 있었지만 고함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열어 소리를 확인했지만 이미 고함은 멈춘 뒤였다. 단지 어둠 속 시가시 어른들 사는 집의 창만 어수선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 빛마저 사라지자 고요함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직접 찾아가는 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민서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곤해서 그러셨겠지.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고. 하지만 그 믿음은 다음날 단번에 깨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앞에서 시아버지와 딱 마주쳤다. 깜짝 놀란 민서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이 퀭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반응은 이상했다. 민서야. 목소리는 기운이 쭉 빠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 지갑 봤니? 민서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지갑이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왜요? 어제 집에 있었지? 내 방에 넣어왔다 갔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민서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때 지갑 만진 거 아니야? 내가 나가고 나니까 없어졌어. 말도 안 되는 추궁이었다. 민서가 시아버지 집에 간 적도 없고 지갑을 볼 이유도 없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님, 저 어제 야근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왔고요. 아버님 댁엔 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내가 아니면 누구야?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내 물건을 건드리고 다 너 아니면 누가 내 집을 드나드냐? 그의 소나기가 점점 강해져 민서는 겁이 났다. 아버님 아파요. 제발 손 좀 놔주세요. 한참 만에야 시아버지는 움찔하며 손을 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좀. 하지만 그 말에도 멈추지 않는 혼란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엔 후회도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출근을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단순한 예민함일 수가 없는데.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장거리 출장 중인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남편이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믿는 만큼 오히려 민서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의도 있었다. 그래서 민서는 혼자 삼켜버렸다. 불안함도 공포도 혼란도. 며칠 후 민서는 우편을 챙기려고 집 앞에 내려갔다가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평소에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말문을 열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기 며느리 씨.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시아버님 말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민서는 순간 몸이 굳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 밤에 복도에서 혼잣말 하시더라고요. 누가 따라다닌다느니 물건을 훔쳐갔다느니 얼굴이 말이 아니어서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여기 남편이 숨어 있지 않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돼서. 말이 끝나자 민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감추기 위해 양손을 쥐었다. 시아버지의 이상 행동은 더 이상 민서만 느끼는 문제도 아니었다. 이미 이웃들도 감지할 정도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주머니는 덧붙였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은 민서의 심장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동안 기우갯질하며 애써 넘겼던 불안감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만큼 커져 있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심호흡을 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떨렸다. 시아버지의 눈빛, 밤의 고함 소리, 의미 없는 추궁,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민서의 일상 바로 옆까지 와 있었다. 민서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집안에 도는 공기는 요 며칠 사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의 압박을 뿜어냈다.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시선은 의심이 가득했다.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문손잡이를 여러 번 잠갔다 여는 행동은 불안의 징표처럼 보였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누르려다 손을 떼곤 했다. 먼 타국에서 업무에 집중해야 할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려 불안과 죄책감을 심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며칠만 버티자라고 자신을 달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불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결국 민서는 마지막으로 의지할 사람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죄송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어머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 짧고 조심스러운 한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억눌린 숨소리가 귀에 박혔다. 민서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 밝고 단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였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다. 그 떨림은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었다. 오래된 두려움이 스며 있는 음색이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요 며칠 겪은 게 그냥 착각일까요? 민서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최근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다. 밤늦게 이어지는 의심 섞인 질문들,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방 안에 놓인 물건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가져갔다고 몰아세우는 행동들. 말할수록 목이 타들어갔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나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숨 같은 울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요즘 나한테도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전기가 흐르는 듯 몸이 굳었다. 네, 어머니께도요? 응, 최근 들어 더 심해졌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누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한테 손찌검을 한 건 아니지만 말투나 표정이 예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울음을 참으려는 기색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 극단적으로 반응했어. 나는 멀쩡하다고, 내가 미쳤다고 몰아가냐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도 했어. 민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어머니, 그럼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건가요? 잠시 꺼내기 두려운 듯한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뭐랄까, 아주 옛날부터 비슷한 징후가 몇 번 있긴 했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민해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버릇이 잠깐씩 나타났거든. 하지만 그땐 금방 지나갔고 또 남들 앞에서는 잘하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제야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가끔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예전엔 좀 까다로우셨다는 말, 시어머니가 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이유, 그리고 최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그의 모습, 퍼즐의 빈칸들이 채워지면서 민서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다. 일시적인 예민함도 아니다. 무언가 오래된 문제였고 최근 들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민서야, 너도 많이 힘들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남편 출장 가 있는 동안 혼자 얼마나 불안했을까.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도 그 사람의 변화가 너무 무서워.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간 자신이 느낀 두려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고립감이 조금 흐려졌다. 이제는 둘이서라도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다. 어머니,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의를 담아 말했다. 시어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민서야,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도 계속 혼자 견디기만 했을 거야. 민서는 시어머니의 말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다. 두려운 진실일지라도 마주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너져가는 가족의 중심에서 엄마와 며느리라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앞으로 마주해야 할 더 큰 그림이 더욱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 불안은 이미 집 안구석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서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발걸음 같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이어야 할지, 어떤 행동이 또 시아버지의 의심을 건드릴지 알 수 없었다. 작은 기척에도 심장이 철썩 내려앉고 집안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으로도 몸이 굳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건은 갑자기 터졌다. 비가 내릴 듯 잿빛으로 흐린 날이었다. 시아버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 오랫동안 서성이고 있었다. 안경을 잠시 벗었다 쓰며 얼굴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다. 민서야. 단단하게 굳은 목소리. 민서는 긴장한 채 답했다. 네, 아버님. 내가 여기에 놓아둔 서류 못 봤지? 서류요? 아버님 책상 위에 그대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시아버지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려쳤다. 없잖아. 내가 치웠으니까 없지. 민서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다. 아버님, 저 정말 안 건드렸어요. 혹시? 거짓말하지 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실 가득 메아리쳤다.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서류를 찾겠다는 듯 서랍을 난폭하게 열고 닫기 시작했다. 작은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딸랑딸랑 굴러갔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는 갑자기 민서의 손을 꽉 붙잡듯 바라보며 외쳤다. 그걸 왜 숨기는데? 너 지금 나 속이려는 거지? 그 울음 섞인 분노의 얼굴은 이전의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말투도 표정도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감정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민서는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그런 의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 아래는 시퍼렇게 패여 있었고 시선은 초점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테이블, 서랍, 소파, 신발장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 아니, 잃어버렸다고 확신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갑자기 시아버지의 몸이 휘청였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정리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다. 그의 무릎이 휘어지고 벽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아버님,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시아버지는 숨이 가빠져 있었고 땀이 턱 밑까지 줄줄 흘렀다. 머리가 어지러워.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기우뚱거렸다. 민서는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도 누르지 못하면서 겨우 구급차를 호출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시아버지는 그 사이 계속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날 숨기려고 아니지 뭐였지?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민서는 기다리는 동안 손등을 감싼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날카롭던 분노의 얼굴이 방금 전 공포에 떠는 아이처럼 변해가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가족분 요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부드러운 말투 하나로 이미 결과가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민서는 숨을 참고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아오신 흔적이 있어요. 공황 증세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더 조심스러워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초기 치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의 말, 그동안의 변화, 점점 심해지는 의심.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되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붙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를 본 그는 잠시 멍하니 쳐다보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리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다. 내가 너한테 왜? 민서의 가슴은 무겁게 무너졌다. 조금 전 그가 폭발적으로 화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꾸만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건지 왜 화가 났는지도. 민서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두려움과 후회, 혼란이 뒤섞여 흐느끼는 시아버지의 앞에서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선명했다. 오늘의 사건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터져버린 한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다. 기계의 일정한 삐삐 소리가 아니었다면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한 고요함. 민서는 여전히 시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그 곁으로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왔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은 듯 단단한 표정이었다. 민서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병실방, 작은 가족 상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참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목을 축이고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야.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사실 그 사람 예전부터 불안이 심할 때면 종종 저렇게 변해. 너한테는 처음 보여서 많이 놀랐지. 민서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결혼 초에도 몇 번 있었어. 아주 드물게. 그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차마 말하기 힘들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어린 시절 때문인 것 같아. 민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시아버지의 과거는 늘 단단하고 의젓한 가장의 모습뿐이었다. 그가 약한 모습을 가진 적이 있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내 아버님 아주 어릴 때 집이 많이 힘들었어. 할아버지가 워낙 엄격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거칠었지. 물건을 잃어버리면 내가 숨겼지? 라며 서성거리던 사람이었고 집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남자가 무슨 쓸모 있냐며 구박하던 분이었어.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마치 몇 시간 전 시아버지가 자신을 몰아세웠던 장면과 겹쳐졌다.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묵힌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이어갔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묵묵하고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내가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 그러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 압박은 줄지 않았어. 나도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지. 민서는 가만히 손을 모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강조했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다.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근심 가득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던 모습도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은 더 무력해졌어.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 민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퇴라는 단어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사위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 이제 내가 가장인데 내가 잘해야 집안이 안 무너지지. 그 말을 들을 때 난 그냥 웃어넘겼는데 마음은 많이 불안했을 거야. 민서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 아프고 더 깊게 들어왔다. 너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데 자신이 그럴 힘이 없을까봐 더 불안했던 거지.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민서는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집착하듯 했던 행동들, 갑작스러운 방문, 확인하려는 말투, 반복되는 질문들, 그 모든 게 통제하려는 악의가 아니라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펼쳐 눈가를 살짝 훔쳤다. 민서야, 그 사람,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두려웠던 거야.
민서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자 가슴이 묵직하게 아려왔다. 아버님은 늘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근데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한 사람일수록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해. 그러다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시아버지의 분노도, 의심도, 오해도 그가 가진 깊은 고통의 그림자였다. 그걸 알자 공포와 서운함 사이에서 새로운 감정 연민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앞으로 해야 할 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진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란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두려움과 상실, 그리고 이해가 찾아오는 순간을 담는 이야기라는 걸. 이제 민서는 서서히 시아버지를 무섭게 변한 어른이 아닌 평생 가족을 지키려 애쓰다 지친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시작이 그들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느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남편 준호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달려온 얼굴이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 강단 있던 준호의 표정은 어디에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불안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준호를 보자마자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듯 보였다. 준호야, 아버지가. 겨우 나온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약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감싸쥐었다. 시아버지의 굳고 떨리는 손이 아들의 손에 닿자마자 그대로 힘없이 풀어졌다. 죄송하다, 아버지가. 내가 민서한테도 그러고.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찢어질 듯 흔들렸다.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마치 스스로를 벌주듯 고개를 떨궜다. 준호는 천천히 아버지의 굳은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떨고 있는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 내가 가족을 위협했어. 내가. 말문이 이어지지 못하자 준호가 더 강하게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아버지 혼자 버티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책임지려 했으니까. 그게 이렇게 터진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버거운 마음이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뚝 하고 무너져 내린 듯했다. 준호는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크게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지금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위로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민서와 시어머니도 다가왔다. 민서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괜찮아요. 그날은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날 용서하기 어렵지 않니? 민서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용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해요.
아버님도 힘드셨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손등을 시어머니가 조용히 잡아주었다. 여보,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말하자. 숨기고 참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힘들었고 당신도 힘들었잖아. 그 말에 시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 모두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은퇴하고 나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리고 준호가 출장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머리는 자꾸 불안해지고 민서가 집에 있다는 생각만 하면 내가 지켜야 하는데 내가 못 지키면 그 생각만 들었어. 말을 이어가던 시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게 이렇게 이상하게 변할 줄은 나도 몰랐다. 민서와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호 역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버지, 이제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집은 아버지가 혼자 지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 넷이 같이 지키는 곳이에요. 그 말은 마치 병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는 듯했다.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녹고 그동안 쌓인 두려움과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가족은 그날 오랜 시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민서가 느꼈던 공포, 시어머니의 외로움, 준호의 죄책감, 그리고 시아버지의 깊은 불안. 그 모든 것이 처음으로 하나의 자리에서 드러났다. 상담 의사는 그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약물 치료, 심리 상담, 인지 기능 검사, 가족 간 의사소통 훈련까지 포함된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이건 혼자 치유하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네 사람을 향한 조용한 제안이자 약속 같았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조차 어딘가 달라진 듯 부드러웠다. 준호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고생 많았지, 정말 미안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 이제부터는 같이 견뎌요.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서서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마침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가족. 그들의 진짜 재정립은 바로 이 솔직함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면서도 상처난 마음을 천천히 봉합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뒤 불안정했던 집안 공기는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아버님의 상태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받고 약물 조절과 상담 치료가 병행되면서 아버님은 자신이 겪었던 혼란을 조금씩 스스로도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오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힘들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와야 하냐, 멀쩡한 사람 붙잡고라며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은 스스로 병원 갈 시간을 챙기고 상담실 문을 나와 오늘은 좀 괜찮았어. 의사 선생님이 참 잘 듣더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서 역시 아버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서 아버님이 거실에만 있어도 방문을 굳게 닫고 지냈던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아버님은 잠시 놀란 듯 멈춰서더니 아이가 내민 종이 모형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오래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민서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무섭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 순간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쌓여가는 순간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한마디, 작은 용기, 서로를 향한 아주 짧은 눈맞춤이 모여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 갔습니다. 남편 역시 변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오래 다니던 그였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가족의 균형과 안전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줄이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아. 언제나 일이 우선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주 병원 상담에도 같이 가고 저와 민서가 느끼는 불안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도 못했어. 이제는 절대 혼자 버티게 하진 않을게. 그 말이 유난히도 깊게 박혔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결국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그제서야 조금 더 제대로 배워간 셈이었습니다. 아버님도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아침이면 식탁에 먼저 나와 따뜻한 차를 끓이고 저와 민서가 나오면 익숙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김치 좀 꺼내놨다. 어제보다 더 맛이 들었더라고. 평범한 말인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버님의 감정 변화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변화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겁주고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반드시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님에게 일어났던 변화도 저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뒤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두렵게 느껴질 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돌보는 마음이 모일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조금 느리지만 단단하게 다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줍니다. 아버님은 병원 상담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아이와 함께 장난을 치고 웃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걸,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은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또 다른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영상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